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낯설게 하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원래 학술적으로는 낯설게 하기는 뭐 스트로브스키 뭐 이런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소격 효과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하는 낯설게 하기는 말 그대로 어떤 이야기를 낯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낯설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이야기를 새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낯설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들을 사용하는데요. 이게 그 첫 번째 방식, 그러니까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첫 번째 방식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일단 충돌이라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묘사의 충돌입니다. 그래서 앞에 예문을 보시면 뭐 여자가 정성스럽게 배꽃을 땁니다. 손톱으로 뚝 가지를 다치지 않게 꽃을 땁니다. 여자는 꽃잎을 버리지 않고 다른 손에 모읍니다. 한 손 가득 꽃이 모아지면 바람을 기다립니다. 하얀 배꽃이 눈처럼 흩어집니다. 여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한 다음에 뒤에는 갑자기 욕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수원에서 하얀 배꽃에 대해서 막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름다운 장면을 일부러 사용하는 거죠. 아름다운 장면을 쓴 다음에 갑자기 욕을 하고 이 소설 뒤에 보면 이제 막 장애인을 학대하는 막 과수원 주인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 앞 장면에 되게 아름다운 묘사를 일부러 해놓고 그 뒤에는 되게 충격적이거나 끔찍한 장면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장면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사람들 눈에 확 띄게 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뭐 마이 잉글리시 보이라는 소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뭐 중국 소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경에 사는 아이였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뭐 모종의 일로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초등학교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 여자아이가 전학을 가는 겁니다. 전학을 딱 갔더니 이제 거기는 이제 시골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막 하얀색 드레스에 막 공주님처럼 옷을 입고서 딱 들어갔는데 마침 또 첫 번째 시간이 영어 시간입니다. 그래갖고 너 나와서 자기소개해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막 자기소개를 영어로 잘 하겠죠. 뭐 마이 네임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니까 애들이 우와 쟤 저기 서울에서 왔다는데 얼굴도 이쁘고 막 옷도 예쁜 거 입고 영어도 되게 잘하는구나. 그래서 막 반 친구들이 막 우와 막 이러면서 막 몰려듭니다. 그랬더니 얘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영어 잘해? 막 이렇게 했더니 얘가 우리 집에 가면 월트 디즈니 뭐 모든 게 다 있다. 영어로 된 거 다 있다. 우리 집 그 구경하러 올래? 이래가지고 얘가 그 학교 끝나고 애들을 다 데려갑니다. 근데 갔더니 그 왜 그런 집 있죠? 막 잔디밭이 있고 막 그네가 있고 막 앞에 막 약간 수영장도 있고 막 되게 좋은 하얀색 2층 집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여학생이 마이 스위트 홈이야 이러면서 문을 딱 엽니다. 문을 딱 열면 그 아버지가 넥타이로 목을 딱 매달고 혀를 확 내밀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앞에 이렇게 뭐 하얀색 2층 집, 잔디밭 막 이런 아름다운 그 마이 스위트 홈에 대한 묘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런 어떤 목을 매달고 죽은 아버지 이런 장면이 더 눈에 띄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묘사를 해놓고 끔찍한 장면을 뒤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작가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충돌의 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게끔 이거 뭐야? 이 소설 뭐야? 이렇게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인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인물을 만들 때도 우리는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처럼 이렇게 배우가 도와주는 걸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인물을 낯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우리 집에 사채업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빚이 있는데 뭐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는데 제가 이 돈을 조금만 더 사용하고 싶어요. 저 사채업자한테 돈을 빨리 갚질 않고 조금만 더 버텼다가 나중에 갚고 싶습니다. 근데 저 사채업자는 계속 독촉을 하러 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 사채업자가 오기로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제가 이 질문을 길가에 가서 지나가는 분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아마 100명 중에 한 99명은 다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막 검은 양복에 깍두기 머리를 하고 뭐 문신이 어디에 막 뭐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디 얼굴에 뭐 흉터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이 근데 와서 어떻게 할까요? 와서 뭐 돈 내놔 막 이러면 배째 막 이러면서 막 옷 벗고 막 때려 부시고 막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영화를 찍는다면 그런 사채업자의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진짜로 막 문신에 막 이런 깍두기 머리에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막 이런 식으로 때려 부시는 얘기를 하면은 어떤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는 이런 사람이겠지 라고 해서 그냥 어울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사채업자가 오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뭐 딱 와갖고 어떤 아이가 교복을 입고 인형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는 인형 가지고 갖고 와서는 띵동 띵동 그래서 저 돈 받으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웬 애가 교복을 입고 인형 같은 걸 들고 왔으니까 네가 돈을 받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차용증이랑 다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은 뭔가 안심을 하겠죠. 막 그런 깍두기 머리가 온 것보다는 나으니까. 근데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저 아저씨 딸이랑 같은 반인데 돈 언제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그 인형을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그럼 이 남자가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애는 대체 뭐지? 이러면서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겠죠. 깡패가 와서 막 돈 내놔 하면서 때려 부시는 것보다 저 아저씨 딸이랑 같은 반인데 돈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공포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인물을 만들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강력계 형사다. 그러면 막 싸움 잘하고 막 거칠고 막 소위 말하는 무슨 뭐 강철중에 나오는 설경구 같은 그런 형사를 이제 만들 텐데요. 이게 소설에서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너무 전형적이고 전혀 낯선 인물이 아니겠죠. 근데 강력계 형사를 소설에서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미대 출신의 막 굉장히 몽타주를 잘 그리는 강력계 형사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어쩌면 이게 현실이랑도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경찰서에 그걸 뭐 강력반 이런 데 가보면 모든 사람이 막 다 우락부락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막 거치고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지적이고 막 냉철하게 수사를 하는 막 되게 마르고 싸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쩌면 되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근무하신 어떤 여성 경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찰이 막 그런 식으로 뭐 설경구나 막 이런 영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막 형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거칠게 하는 경찰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낯설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쩌면 현실과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특정 직업군이라고 해서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라고 하는 건 되게 굉장한 편견이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 이런 깡패나 뭐 장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뭐 실제로 뭐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도 그 사투리 사용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걸 막 만들다 보면 자꾸만 막 그런 지적이거나 막 고위층에 있는 전문직 이런 사람들은 다 표준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디 막 시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투리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고 만들기 쉬운데 소설에서는 굳이 이렇게 뭐 사투리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거나 깡패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나 드라마와는 달리 그러니까 소설은 전문직인데도 사투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현실에 더 가깝겠죠. 우리가 뭐 정치인들만 봐도 뭐 저 위에 고위직인분들도 사투리 사용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뭐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낯설게 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들어서 눈에 띄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인물을 만들든 공간을 만들든 그 여러분이 유의하셔서 독자의 눈에 확 띄게끔 이 소설 재밌겠다.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되게끔 만드는 게 그 가장 특징적인 거고요. 여기 이제 그 자세하고 디테일한 방법들은 또 나머지 이제 대면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